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그 자두, 유자, 오미자에 이어서 종합이용 가수 OD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강이네요. 내용은 상품 내용과 계약 인수 동일합니다. 자, 보험의 목적은 항상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 정권에 기재된 품목은 같았었어요. 그죠? OD 역시도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이네요. 대부분 종합 가수들은 그 전년도 한 11월 달 정도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는 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게 되죠. 근데 이제 이듬해에 수확하지 않는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이제 밤이나 대추가 있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에 갔죠. 그리고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수란의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동일합니다. 제가 옆에 지금 OD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오디가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뽕나무예요. 뽕나무 열매가 오디인데요. 오디를 이제 그 직접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은 오디는 나뭇가지에 이게 한 그 열매가 열린 그 가지라고 한다면 이 가지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맺혀져 있어가지고 그 개수를 세기도 힘들고 양을 참 측정하기도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왜냐면 또 이제 잡았을 때 금방 물러지거든요. 보관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오디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법, 피해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동일합니다. 이제 다른 앞에 배웠던 과실들은 수학감소 보장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OD 같은 경우는 과실 손해 보장이라고 되어 있고 개수 재병 대마 기보 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수확기에 수확 못해서 발생한 손해 그다음에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능 활동하지 않았을 때 병충해 안 되고요. 제방 댐 붕괴 안 되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 하우스 부대 시설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 그다음 기타 보상하지 않는 재해는 안 되고요. 근데 그 저희가 그 뭐지 OD 같은 경우는 사실 막 하우스나 부대 시설이 막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이게 들어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대부분 가수에는 이런 이제 하우스나 부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을 때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노후 및 하자로 인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제 그게 해당 안 되는 품목들은 그냥 해당 안 되지만 이렇게 적혀져 있어도 그냥 통상적으로 과실 부분에는 이 그 하우스 부대 시설 및 노후 및 하자가 대부분 들어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너무 넘겨버려야지 이걸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그러시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OD 같은 경우는 나무 손해 보장은 없습니다. 나무 손해 보장이 없는 품목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한 번 더 언급할게요. 밤, 대추, OD, 오미작, 복분자 같은 경우는 나무 손해가 없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 수학감소 보장 되어 있네요. 여기도 과실손해 보장입니다. 자, 보험기간은 그 계약 체계를 이시사시는 같고요. 우리가 보통은 보장 종료 기간이 모든 그 앞에 우리가 배웠던 품목들은 수학기 완료 시점이었어요. 그죠? 수학기 완료 시점이었는데 OD 같은 경우는 수학기 완료 때까지가 아니고 결실이 완료됐을 때입니다. 아까 엄청 많이 달린 거 보셨어요. 그죠? 빨리 따지 않으면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고 따면서 시 물러지기도 하고 어디가 조금 조심스러운 그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 종료가 결실 완료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종기도 빠르네요. 봄에 이제 종기다 그죠?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혹시 그
시골에 뭐 사시든 도시에 사시든 보통 이제 한참 이 봄 되면 엑기스 많이 담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복분자가 나오기 전에 항상 오디가 먼저 나오거든요. 오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복분자가 나오는데 저는 집에서 이제 오디나 복분자 엑기스를 종종 담기 때문에 아, 오디가 복분자보다 먼저 결실이 돼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그 가정주부가 아니신 분들이나 시골에 살지 않으신 분들은 아, 그냥 그 오디가 복분자보다는 아, 조금 일찍 나오는구나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는 품목은 오디가 유일합니다. 이거 수확감사 아니고 과실 손해보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무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보험 기간은 없죠. 가입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에 대한 것만 있고 나무는 없습니다. 자, 오디는 좀 잘 봐둬야 되는 게 지금 앞에 우리가 배웠던 과수 품목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그 앞에는 그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 수확량에 곱하기 가입 가격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디 같은 경우는 보험 가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아, 여기는 실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요거는 보험 가액입니다. 책에도 보험 가액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보험 가액이고, 보험 가액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그 종합가수 품목들이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했다면, 여기는 가입 수확량이 아니고, 한 주당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하네요. 자, 가입 주수에 표준 수확량을 곱하고, 자, 우리가 앞에 배웠을 때는 가입 가격, 또 수익 감소 보장은 또 기준 가격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표준 가격도 있다고 했었죠. 예, 이제 어디 이제 표준 가격 나오네요. 그죠? 표준 가격을 곱하고 자, 거기에 그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 나눈 것을 곱해 줍니다. 저희가 그 앞에 종합가수는 그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배웠었는데 OD에서는 그 수확량이라는 용어 대신에 결실수라는 용어를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가액을 이제 결정을 할 때 그 앞에 종합가수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결정이 되면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했었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업무 방법서에 보험 가입 금액 10,000원 미만 절사가 지금 현재 업무 방법서에 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어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액을 산정할 때 10,000원 미만 절사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10,000원 미만 절사를 한다고 하긴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업방에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보험 가액을 산정하고 10,000원 미만 절사라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험 가액은 가입 주수에 표준 수확량을 곱하고 표준 가격을 곱하고 평년 결실수, 표준 결실수를 가지고 산정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보험 가액을 구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액에서 일정 비율, 내 보험 가입 비율을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이용 가서 다른 품목을 배울 때 보험 가입 금액은 그 평균 가입 수확량, 즉 평년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에서 그 50에서 100%에서 이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제 OD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단위고요. 그건 계약자가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겠죠. 50에서 100% 사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다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액 곱하기 보험 가입 비율인데 보험 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더라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료는 방제 시설이 없습니다. 어디는 방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지손전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전년도 무사고 할인 할증 합산은 최대 할인폭, 할증폭도 마찬가지입니다. 30%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텐데요. 안 한다 하더라도 30% 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보험금 산출입니다. 과실 손해보장 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이 직업 사유는 여러 가지 그 용어를 써서 업방에 이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상하는 또 손해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보상하는 그 손해로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만큼의 수확량이 감소됐을 때 이렇게도 표현이 됐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개념만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보상하는 재해의 손해로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 당연히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내 부담금도 아직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을 줄 수가 없겠죠. 그죠?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은 같습니다. 가피자 똑같아요. 가입금액에서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인데요. 피해율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평수 밑평해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부상 감수량을 뺀 거에 나누게 다시 평년 수확량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OD에서는 제가 아까 결실수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확량 대신 결실수라는 용어를 대신 대입해 주시면 되고, 수확량 용어 대신에 이제 조사 결실수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그죠? 자, 왜 OD에서는 양으로 가지고 그걸 계산하지 않거든요. 뒷부분에 또 다시 용어가 설명이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를 빼고 미보상 결실수를 뺀 거에 평년 결실수를 나눈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평수 미평 외운 거는 똑같네요. 그죠? 자기 부담 비율도 같습니다. 10, 15, 20, 30, 40%형이고 10, 15%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3년, 2년, 손해율 100%, 50%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20, 30, 40은 계약자가 제한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를 가장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자, 계약 인수 넘어가 볼게요. 보험 가입 지역은 전국은 아니네요. 어디는 전북, 전남, 경북. 근데 이제 경북은 상주, 안동이라고 한정되어 있네요. 그죠? 도서지역 연육교 정기선 운항 안 되는 곳 안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수는 농가 주소지로 가입 안 합니다. 과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서 가입합니다. 가입 자격 동일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되고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만 가입을 할 수 있고 가족 안 됩니다. 임차농은 되는데 소유주 안 되고요.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증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다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기준도 동일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과수원 단위로 가입을 하고 각각 2개 이상 품목일 때는 별개로 가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개 가수원 경작하더라도 하나의 농협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대부분 가수가 200만 원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0만 원 이상은 나중에 저희가 밭작물을 배울 때 콩, 옥수수 부분 그리고 생산비 부장 품목들이 100만 원 이상들이 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은 벼, 밀, 메밀, 이제 새로 이제 추가되는 보리 등이 이제 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이 실은 이제 OD가 좀 많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웠던 거는 금수존, 홍가시판, 영농화일기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가전 종합 위험에서는 이피중복도도 배웠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미자가 이피중복도도가 유자가 이피중복도도가 있었어요. 그죠? 이피중복도도가 있었고 오미자는 또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주간 거리가 뭐 50cm 뭐 이상이면 안 된다라든지 뭐 그죠? 여러 개 있었죠. 뭐 광부족 현상이 일어나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울타리가 뭐죠? V장형이나 울타리형 형이어야만 된다. 유인틀이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처럼 OD도 조금 특이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수저, 홍가시판, 영농화일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가입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이제 자두 배웠었죠. 자두에서 가입하지 못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두에서 귀양, 자, 귀양 품목이 그 품종이 그 가입할 수 없었어요. 자두의 왕, 뭐 여왕이라고 불리고 아주 큰데 키우기가 힘들고 결실률이 떨어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없었고요. 오디도 저도 이제 흰 오디가 있는 줄 몰랐는데 흰 오디가 있는가 보네요. 흰 오디 계통인데 이제 그 품종 이름은 터키디 백옹왕이네요. 그죠? 터키디 백옹왕은 가입할 수 없더라. 어떤 그 품목이든지 가입할 수 없는 품종이 있었을 때는 그 품종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흰 오디 계통 터키디 백옹왕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재배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종합가수에 있는 품목들은 전부 다 노지 재배입니다. 노지 재배고 유일하게 그 감귤이 시설 재배가 있죠. 감귤 같은 경우는 그 망감류 우리가 뭐 흔히 지금 겨울에 많이 먹는 뭐 한라봉, 뭐 레드향, 뭐 천혜향, 황금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설에서 재배를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지금 가수들은 전부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요. 시설 재배 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처럼 인수제한 목적물에 딱 이렇게 시설 재배 과수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설 재배가 아닌데 이제 하우스처럼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비가림 시설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포도, 그 참다래, 그리고 대추가 비가림 시설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적정한 비배 관리를 하지 않는 조방재배 과수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조방재배 과수원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뭐죠? 동물들도 막 이렇게 키울 때 그 가축들도 키울 때 그 마음대로 밖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뛰어놀고 자기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키운 거를 방목한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거와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밭에서 이제 재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냥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일정의 뭐 자본이나 이제 우리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에 적응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크게끔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보험에서는 그렇게 해버리면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방재배 가수원은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지금 업방에서 조방재배 가수원이 인수제한 목적물로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OD하고 복분자 두 품목이 조방재배 가수원은 인수제한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 가입 안 되고요. 이건 이제 저같은 종합에서 배웠던 거 이제 다시 또 중복에서 나오네요. 중복 가입 안 되고 도서 지역 영육교 전기성 운항 설치 안 된 곳 안 되고 도시계획 편입돼서 소유권 변동이나 과수원 형질 변경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거 하나 더 나옵니다. 저희가 그 포도하고 복숭아를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포도 복숭아 배웠던 거 그죠? 그때는 이제 그 이거하고 병은 다른 병이었죠, 그죠? 자, 근데 병은 다른 병인데 지금 포도는 균역병이에요, 균역병. 포도가 아니죠, 지금. 오디는 균역병이에요. 균역병이고 균역병 등의 병해가 발생해서 20% 이상 고사하거나 정상 개시를 하지 못할 때 가소원은 인수 제한입니다. 그죠? 20% 미만이다 하더라도 그거 그 나무들을 정리하지 않거나 하지 않거나 해도 실은 인수 제한이라고 포도하고 복숭아에서는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OD에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네요. 균역병 로 인해서 보험 가입한 나무 전체 20% 이상만 고사하거나 정상 개시하지 못할 때 인수 제한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가소원은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 일기에 추가로 더 이제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입이 아예 안 되는 품종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수 관련 수확량 및 결실수입니다. 표준 수확량, 그 평년 수확량의 개념으로 배웠는데 OD에서는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결실수겠죠. 근데 평년 수확량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년 수확량의
그 정의를 배울 때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용융 활동도 평년 수준으로 했고 재해도 평년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결실수란 말만 다르고요. 용도도 같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 지급 시 감수량 상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거는 아까 저희가 보험 그 가액을 배울 때 보험 가입을 결정할 때 가입 주수에 표준 수확량을 곱하고 표준 가격을 곱하고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를 이제 나눈 것을 이제 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결정이 되는 거죠. 평년 그 결실수가. 그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 역시도 평수 미평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를 빼고 미부상 결실수를 뺀 거에 평년 결실수를 나누기 때문에 그 피해율 산정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평년 결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재해도 평년 수준이고, 자, 5년 이내 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가수원은 예전에는 그 종합가수는 표준 수확량의 과거 수확량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여기는 가입 실적 결실수, 가입 실적 결실수라는 게 과거 결실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미가입 연수에 대한 건 이제 표준 결실수. 우리가 앞에 그 다른 그 종합가수 품종에서는 표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냥 표준 결실수로 용어가 바뀐 것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가중 평균에서 산출한다는 거. 자, 표준 수확량의 개념은 조금 제가 지수 제가를 기본으로 해서 저는 외웠는데 여긴 지금 또 이제 지역이 빠져가지고 품종이 들어왔다 그죠? 자, 품종이 들어오고 제식 밀도였는데 여기는 또 재배 면적이네요. 그죠? 품종, 수령, 재배 면적, 과수원 조건들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 될 거고요. 자, 표준 수확량은 그 품종별 표준 수확량의 제식 밀도 지수를 곱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제식 면적을 가지고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는 그 품목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배운 거는 포도, 유자, 오미자 배웠어요. 오미자도 그 가입 주수에다가 나의 그 한 주당 그 제식 면적을 가지고 구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앞으로 배울 거 참다래, 무화과, 감귤도 제식 면적을 가지고 구하더라. 제가 한 나무에서 이 그 개수를 세는 것보다 단위 면적당 그 수확량을 가지고 면적에서 수확량을 계산하는 게 더 빠른 품목들이 주로 제식 면적을 가지고 표준 수확량을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 배웠던 용어가 나와요. 그죠? 표준 결실수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가 표준 수확량 대신 이제 표준 결실수를 어디에 쓰니까 표준 결실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표준 결실수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품종별 발음 잘 안 되네요. 표본 결과모지에 적용되는 결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희가 그 종합가스 배울 때 표준 수확량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이제 수확량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그죠? 자, 어디의 표준 결실수는 표본 결과모지에 적용되는 결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표본 결과모지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자, 표본 결과모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 나무 우리가 이제 그 어디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가수원에서 내가 그 조사할 나무의 표본주를 항상 정해요. 그죠? 그 표본주에서 이제 표본으로 이제 정한 나무죠. 표본주에서 표본주가 이렇게 어디다가 막 이렇게 가지를 뽑거든요. 요 표본주 중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 만약 이 세 개가 가장 길다고 한다면 이 이제 긴 결과모지 세 개를 표본 결과모지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하고 각 가지별로 가지 끝에서 20cm를 제외한 가지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앞부분이 앞에 나왔던 사진인데 잠깐 가져온 거 한번 보면은 O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이렇게 과일들이 이제 열린다고 했어요. 열리는데 OD를 실제로 이제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끝부분 이 부분은 실은 OD가 열리지 않습니다. 안 열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 끝부분은 이제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거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표본지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 결과모지로 선정을 하고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제 표본 결과모지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가지별로 가지 끝 20cm 끝을 제외합니다. 그럼 요 나머지 요 길이가 된다는 게 되겠죠. 그죠? 이 길이 제외한 가지 길이 요게 표본 결과모지가 되는 거고 이 결과모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결실수 요게 표준 결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봐도 어디 엄청나게 많이 열리죠. 자, 어디 색상이 이렇게 안 익었을 때는 붉긋붉긋한 상태에서 익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복분자하고 비슷한 저런 이제 포도 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이제 색깔 이제 익은 거에서 안 익은 거 다 표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어디에서 중요한 거는 실은 이 개념을 아는 게 그 중요합니다. 표준 결실수가 뭔지, 표본 결과 모지가 뭔지,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그 평년 수확량과 다르게 평년 결실수는 또 뭔지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설수령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쓸 수도 있게끔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합과수를 배울 때는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걸 했어요. 그죠? 왜냐면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이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OD 같은 경우는 평년 결실수를 구해야 돼요. 그죠? 왜 똑같은 개념이니까. 평년 저희가 보험 가입을 구할 때 표본 결실수에 평년 결실수를 이제 곱한 거를 나눈 거를 이제 같이 곱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년 결실수가 나야만 보험 가액이 나오고 보험 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년 결실수를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과거 수확량이 없는 신규 이제 과수원이라 한다면 저희가 다른 종합과수가 표준 수확량 가지고 했다면 OD도 똑같이 표준이 붙겠죠. 표준 결실수를 가지고 합니다. 자, 이제 근데 업방에는 아직도 평년 표준 결실수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업방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적어오기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적어왔는데 실은 평년 결실수를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OD에서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표준 결실수의 100%를 평년 결실수로 결정을 하는 거다. 신규 가입은 그죠? 근데 이제 5년 이상 5년 이내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그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공식이 A, B, C, D가 나오는다고 했어요. 그죠? D가 나오는 거는 저가전 종합이용과 벼 품목이 D가 이제 포함이 되고 나머지 모든 가수와 밭작물은 A, B, C 공식을 쓴다고 했어요. 그죠? 했는데 자 A, B 공식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배우는 OD예요. OD하고 우리가 이제 복분자가 OD가 이제 성격이 조금 비슷한데요. OD하고 복분자는 A, B 공식을 사용합니다. A가 과거 평균 결실수고요. 그리고 과거 평균 결실수가 있는 거는 당연히 내 가입한 횟수의 5년치를 이렇게 가중평균한 거죠. 한 거를 곱하고 자 B는 품종별 표준 결실수예요. 자 표준 결실수에 해당하는 1 5분의 y를 곱하네요. 그죠? 우리가 앞에 이제 다른 종합가수는 기억나시나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5분의 y 이게 대괄호였죠. 이렇게 가로가 대괄호가 있고 B분의 C였어요. 그죠? 이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저절로 공식이 암기가 됩니다. 처음에 이 공식을 어떻게 외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눈으로 익히시고 적는 연습을 하시고 이 A는 뭔지 B는 뭔지 C는 뭔지 D는 뭔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OD에서는 이 A, B, Y 한번 알아볼게요. A 보통 우리가 다른 종합과수에서 A는 과거 수확량이었어요. 그죠? 과거 평균 수확량이었는데 이거는 과거 평균 결실수란 용어만 다른 거예요. 5년간 결실수에 Y 과거 수확량 산출년도 횟수를
이제 나눠준 거고요. 그다음에 B는 품종별 표준 결실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품종별 표준 결실수. 표준 결실수는 조건을 주겠죠. 그죠? 문제를 낸다면 네, 주게 됩니다. 그리고 1-5분의 y. 그다음에 과거 수학량 산술연도 SY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 종합가스 배울 때는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A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과거 수확량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도 과거 결실수를 구하는 이 A값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만 제가 결실수란 용어를 썼지 똑같다고 했잖아요. 과거 결실수 구하는 것도 앞에 우리가 배웠던 자두, 유자, 오미자랑 똑같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결실수하고 평년 결실수의 120% 1.2배를 한 거에 큰 값을 적용을 하고요. 사고가 나서 수확량 조사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 수확량 대신 결실수 용어만 집어넣는 거예요. 평년 결실수보다 적을 때 조사 결실수가 조사 결실수고요. 자, 평년 결실수의 50%보다 조사 결실수가 적을 때, 그다음에 평년 결실수의 50%만큼, 그다음에 조사 결실수가 평년 결실수보다 크다고 했을 때, 그때는 평년 결실수를 이제 사용하더라. 평년보다 크냐, 평년보다 작냐, 평년 결실수의 50%보다 작냐. 그러니까 평년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해서 평년보다 작을 때는 조사더라. 평년 결실수의 50보다 적을 때는 평년 결실수의 50이더라. 평년보다 조사가 크더라 라고 하면 평년이더라. 이렇게 그 결실수, 조사 수확량, 그 과거 수확량이나 과거 결실수에 대한 개념들은 계속해서 보시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도 되고 문제 뭐 나와 있는 예시 문제를 풀어봐도 되는데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A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이렇게 평년 수확량 그 표준 수확량 그리고 그 조사 수확량을 주고 A 값을 먼저 계속해서 이렇게 구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OD 문제는 이 과목에서는 주로 이제 뭐 보험금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겠지만, 1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죠? 특히 OD는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비중이 큰 품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OD 품목인데 요 정의를 적으시오라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 배웠던 용어인데 이게 뭐야 했던 내용들이죠. 표준 결실수, 평년 결실수, 표본 결과모지 선정 기준입니다. 표준 결실수는 표본 결과모지에 적용되는 결실수라고 했어요. 그죠? 표본 결과모지는 뭐냐? 표본주 중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정하고 그것을 표본 결과모지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각 가지 끝에서 20cm를 제외한 가지 길이가 표본 결과모지더라. 그리고 평년 결실수는 평년 수확량 개념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과수원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관리 영농 활동도 평년 수준으로 했고 재해도 평년 수준일 때 우리 가수원에 기대할 수 있는 결실수더라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또 어디 품목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보험가액 산출하시오.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시오. 산출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죠? 보험금과 피율 산출식을 쓰시오. 계단식이죠. 보험가액을 구해야만 보험가입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그죠? 보험가입 금액이 나와야만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죠. 이렇게 계단으로 서술형 문제도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주수에 자, 다른 그 품목들은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했는데 OD는 표준 수확량과 표준 가격을 쓴다고 했습니다. 가입 주수에 표준 수확량과 표준 가격을 곱하고 표준 결실수분의 평균 결실수를 나눈 것을 곱하더라. 그리고 다른 품목들은 보험 가액 금액을 많은 미만 절사했는데 OD는 보험 가액 많은 미만 절사라는 거. 그럼 이제 보험 가액이 나오면 보험 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보험 가액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죠? 결정되고 자, 보험 가액 금액이 나오면 가피자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같습니다. 같고 피해율도 평수 및 평인데 이제 안에 결실수만 붙는다는 거. 평년 결실수에
수확량 개념 대신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결실수 나누기 평년 결실수가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OD 문제는 꼭 이제 그 개념을 익히시고 암기하셔가지고 직접 써보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으로 계속해서 따라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입에 그 단어들을 좀 이렇게 익히시고 나면 내가 직접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익힌 것을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문제로 보험가액 산출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다른 품목들은 다 보험가액 금액을 산출하러 가는데 이제 보험가액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실은 이제 20년도 지금 업방에서는 보험가액을 먼저 산출하고 보험가액 금액을 이제 산출하게끔 했었는데 실은 이제 19년도에는 바로 보험가액 금액을 하게끔 이제 그 산출식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럼 똑같잖아요. 보험 가액 여기에 50에서 100% 만원 미만 절사가 보험 가액 금액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년도 업방에는 이제 절차를 조금 바꿔서 그냥 보험 가액을 먼저 구하고 그 보험 가액의 50에서 100% 안에 그 일정 비율 안에서 보험 가액 금액을 정한다라고 조금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자, 보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입 주수, 표준 수확량, 표준 가격, 표준 결실수, 평년 결실수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다 나와 있죠. 표준 수확량이 있고, 표준 가격이 있어요. 자, 또 뭐 있나? 가입 주소도 있네요. 표준 결실수도 있어요. 유일하게 없는 게 지금 뭔가요? 평년 결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년 결실수를 구해가지고 보험 가액을 산출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평년 결실수 구하는 공식은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였어요. 그죠? A는 과거 평균 결실수, B는 표준 결실수였어요. 그죠? 표준 결실수 나와 있죠. 자, 그럼 A값. 자, A값은 지금 줬어요. 여기서는 지금 과거 평균 결실수까지 구하는 단계 좀 더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그죠? A값, 과거 평균 결실수 줬네요. 95 대입됐어요. 그죠? 자, 횟수가 5년에 지금 산출 대수가 4년입니다. 그죠?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뭔가요? 자, B값, 표준 결실수 110개 나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똑같이 4년이기 때문에 1-5분의 4 하면 76 더하기 22에서 98이라는 이제 표준 결실수가 나왔어요. 그죠? 표준 결실수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표준 결실수가 나왔다고 하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가입 주수 한번 볼게요. 가입 주수가 자, 가입 주수는 여기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표준 수확량을 먼저 곱했네요. 그죠? 표준 수확량 15 곱했고, 자, 표준 가격 5,780 곱했고, 가입 주수가 지금 뒤에 있어요. 그죠? 가입 주수 300. 거기에다가 이제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를 나눈 것을 곱해야 돼요. 그죠? 자, 표준 결실수가 110, 평년 결실수가 지금 계산한 값 98이 나왔어요.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지금 이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험가액은 만원 미만 절사라고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만원 미만 절사해버리면 2,317만 원이 되네요. 그죠? 만원 미만 절사도 실은 중요합니다. 보험가액을 구하시오, 보험가액 금액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이 수치만 딱 정해가 놓고 답을 만원 미만 절사를 하지 않으면 만일에 이게 15점짜리 문제였다고 하면 내가 계산을 답안을 채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5점을 줄 수가 없겠죠. 뭐 10점이라든지 12점이라든지 이렇게 점수가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미만 점수 절사 이런 조그만 가입 조건들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이거는 풀어보시기 바라고 문제 지금 예시 문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블로그에 지금 예시 문제로 해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블로그와 연계해서 문제 실제로 블로그 가셔서 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어디에서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결실수 개념과 표본 결과무지였어요. 그죠?
제가 결실수하면서 아까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실은 업방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종합 과수들은 대부분 다 그 면적당 수확량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입 주수를 가지고 이제 수확량을 구했어요. 그 가입 주수를 가지고 표준 수확량을 곱해가지고 구했어요. 그죠? 근데 OD는 그 수확량의 개념이 아니고 제가 표본 결과물지 자체가 그 보세요. 표본 결과물지 자체가 길이잖아요. 이 길이 20cm를 제외한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안에 실은 요 결실수 이 OD 맺혀져 있는 OD가 몇 개 들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과목 가면 환산 결실수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요 이 메다는 그 우리가 보통 단위 면적당 할 때 그 면적이 아니고 그거는 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메다에서 길이에요. 길이. 이 길이에 조산 우리가 요 선정한 요 길이에 개수가 몇 개가 들었냐. 개 미터 개념이고요. 가지 이제 1m당 결실수가 이제 환산 결실수라는 건 이 과목이 배울 때는 1m당 결실수라고 되어 있고 결실수는 표본 가지 길이를 기준으로 조사해서 한다는 거. OD는 이제 양의 개념이 아니고 그 길이의 개념이란 것만 정확하게 그 개념을 좀 잡아 놓으시면 OD 품목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오늘 OD를 배웠어요. 그죠? 좀 달랐죠. 앞에 우리 종합가수 자두, 유자, 오미자 배웠던 거하고는 지금 보험금 산출의 피해율 개념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은 그 수확량의 개념이 결실수로 바뀐 것 뿐이지 달라진 거는 실은 없어요. 없고 대신 이제 평년 결실수를 구하는 공식이 다르죠. 그죠? 공식은 다르고 과거 이제 그 결실수 구하는 것도 다른데 과거 결실수는 그 수확량하고 결실수를 이제 용어만 바꿔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데 평년 그 결실수 구하는 공식은 다른 거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부분은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OD는 내용이 많아서 한 품목으로 한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제 그 과수 품목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이것으로 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